마음에 덮개가 앉아있다. 애써 그것을 모른 채 했다. 송구스럽지만 나는 마음으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살고자 했다. 그러다 방랑을 일삼고 마음의 절반은 사치에 내맡겨졌다. 삶도 세상도 안간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느 해 봄. 봄인데도 마음엔 눈이 내리고 마음은 오갈 데 없이 감기에 걸렸다. 스파인샹크의 음악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순미씨 좀비 레벨 제로. 만약 잭을 걸리면 화끈한 음악 아무 곡이나 틀어주세요. 예, 처음부터 바로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두산이랑 해태랑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 시작 전에 한 꼬마가 나와서 시구를 했어요. 근데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아이는 두 다리가 없었거든요. 애덤 킹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진 그 꼬마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두 다리를 절단 수술을 받았대요. 시구를 할 때 애덤은 보조기를 두 다리로 해서 걷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리도 마음이 아프던지. 사실은 저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나마 병신이라도 붙어있으니 난 다행이네 라는 안도감도 들더군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애덤의 표정이 계속 어둠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밝은 표정이었단 사실이에요. 참 부럽더군요. 몸이 한쪽이든 어디든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지나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은 모두들 쳐다보면서 불쌍한 표정, 가엾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애덤을 보면서 그런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도 밝은 애덤의 모습이 그 어느 정상인들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지금도 세상 어디쯤엔가 몸이 남과 달라서 비건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오늘 두 다리 없는 꼬마가 시구하는 장면을 보고 힘을 또 용기를 얻길 바래요. 저 또한요. 그리고 애덤도 영원히 그 밝은 표정과 당당함을 잃지 않길 바래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떤 장애인들을 위하는 행사나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요 이렇게 시구를 하거나 이런 당당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무지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캠페인이다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저런 거는 꼭 하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띄게 나아지거나 또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확확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저거 쇼한다고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 양심이나 달래고 1년에 그냥 행사 한 번씩 하고 나머지 364일은 그냥 또 망판 사는 것들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는 저는 장애인들 위해서 하는 거는 개뿔도 없으면서 근데 이렇게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순미 씨가 내셨다니까 아휴 확실히 저도 집안에 장애인분들도 있고 주위 친한 사람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마음 씀씀이는 조금은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연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들어올 수 있는 통로나 휠체어용 복도랑 이런 거 따로 마련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사지 멀쩡하니까 참 제 입장에서 느끼기가 힘든 것 같네요. 진짜 쪽팔려요. 첫 단에는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나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도 좀 쓰고 그리고 내 딴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저런 쇼 같은 행사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오늘 반성문 쓰고 있습니다. 저 언젠가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포장마차에서요 술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술 한잔 돌고 그러면은 왜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인생 얘기 무지하게 진지한 얘기 막 산다는 거 막 이런 얘기하다가 조금 흐르면 이제 개발세발 농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음담패설로 갔다가 뭐 여자 얘기 뭐 지자랑 뭐 이렇게들 세잖아요. 보통 말할 때 안 그래요? 아, 내가 나랑 노는 사람들하고 저만 저질인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분위기 화기애애한답시고 쪼크 날리는 순서가 왔는데 그 멋있는 사나이라는 쪼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되게 야비한 얘기인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웃기는 부분에 가서 얘기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모션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농담인데 그 조크 중에서 진짜 야비한 거죠. 그거를 제가 몇 번 써먹었더니 반응이 열렬하게 사실 얘기 자체는 더럽게 웃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히트가 나니까 제가 그걸 멋대로 계속 써먹은 거예요. 요새는 안 해요 진짜. 반성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웃었는데 불사 제가 딱 옆자리를 보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것도 딱 다리가 불편한. 그러니까 막 장애인 분을 면전에다 놓고서 막 이렇게 놀린 그런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근데 그분도 같이 웃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놈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크 한 거다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생각인가 들어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살 때 자기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내거나 그렇게 남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전혀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습에서도 흔히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왠지 표정이 어두울 거야. 뭐 어디가 한 군데는 꼬여 있을 거야. 막 이따위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못 느꼈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잠시 외적으로 표시가 날 때 시간 잠시 말고는 사실은 그분이 장애인이다. 뭐 평소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 삶에서 가장 쪽팔리며 이게 입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서 먹고 살고 요 입으로 노래를 하고 내가 입을 쓰는 게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경박했다라고 부끄러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위의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표시를 내면서까지 뭘 도와주고 이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정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뭐 괜히 뭐가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인데 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지랄 하고 뭐 걷다가 뭐 물어보고 자기 착한 척하려고 괴롭히는 거지 뭐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서 앞으로 세상 잘 돼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죄송하네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 사진 멀쩡한 놈이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얼마나 와닿으시겠어요. 그냥 그러자 하는 얘기죠. 뭐 말이 무지하게 길어진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뭐 이 정도 말 길게 하는 거 괜찮죠?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이 장애인분들은 딱 표시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근데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가 이렇게 길 가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분들은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아니고 그분들 그리고 웬만큼 불편해서 남한테 도와달라 아니면 뭐 이렇게 패기치고 얘기도 절대 안 해요. 왜냐? 족같거든 그런 얘기하기. 뭐 그런 얘기 편하게 할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길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주저앉아 있는 분들 보면은요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된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은 몸이 모든 기능이 다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료하니까 노인정 갔다가 노인정에서 그 한 블록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길 하나 건너서 가면 갈 수 있는 집을 한 번에 스트레이트 못 가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어지러운 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 사는 그 아파트 그 근처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밤에 이렇게 길을 나오셨다가, 밤이 아니었을 건 낮이었나, 하여간 길을 나오셨다가 집을 못 찾아오셔가지고 그 뭐 동네 주민들까지 다 나가서 이름 부르고 막 찾고 그랬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날이었는데 이 동사하신 모습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이럴 때는 정말 도움도 못 청하고 완전 그냥 굉장히 깝깝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 다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무지하게 착한 척하죠. 가증스럽게. 전혀 그런 이미지 아니고 씨도 안 먹히는데. 왜냐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런 놈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아버지 속을 비록 썩이지만 그럴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She's My Heroine 이었습니다. 목소리 시원하죠? 보컬리스트 이름이 스킨인데 좀 이따가 그 노래도 준비했어요. 컬렉티브 소울의 스킨도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연상을 해가면서 척척척 선곡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평소에 무성의하게 선곡을 하고 있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짚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지금 CD가 생각나는 대로 척척 짚을 만큼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캐릭터가 마녀 남편 레벨 제로 어동씨. 실은 오늘 처음 듣게 된 건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여자친구의 지갑을 찾았는데 안에 돈이 없었어요. 실은 그 지갑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렸거든요. 여자친구 썬양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해철이 형 화이팅. 화이팅은 화이팅이고요. 그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 찾았더니 안에 돈이 없으면 채워줘야지.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제 말 들으세요. 얼마를 잃었건 맺거나, 자기가 갖고 있다 잊어먹었잖아요. 여자친구가 괜찮아, 아이 자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왜냐고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 그러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요만만한 일이라도 생길 만한 빌미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예. 히히. 말 잘했징. 해철님아, 저는 인천에 사는 진수입니다. 계절은 봄인데 날씨는 진짜 춥네요. 이렇게 해철님께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또 시작이다. 아이디 선영사랑. 미친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했는데 넘넘 가슴이 아파요. 좋아한단 말도 못했어요. 저 바보 같죠? 응. 저도 알아요. 그래야지. 흑흑. 해철님이 도와주세요. 싫어. 진수가 선영이를 진짜 좋아한다고요. 방송으로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싫다니까. 아셨죠? 몰랐어. 예, 이상으로 저의 답은 다 드린 것 같네요. 지가 말해. 그런 거 나한테 시키고 난리야. 그리고요,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초 현상 난 지 꽤나 오래된 거 아시죠? 이제 여자가 모자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뭐 남한테 가서 뭐 DJ한테 가서 선영아 사랑해. DJ가 야밤에 방송에다 대고 선영씨 무지하게 사랑한답니다. 뭐 선영아 사랑해 막 이렇게 대신 얘기해주고 이래가지고 뭐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100일 동안 연속으로 보낸 녀석이 있었거든요. 걔 어떻게 됐게? 아는 얘기죠? 그 여자가 우편배달부 아저씨하고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DJ가 계속 선영아 사랑해 이 말 전해주다가 의외의 결과가 날 수 있다. 유령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 환자 특히 캐릭터 분들의 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예, 제가 들 때도 있어요. 노래 듣자. 노래. 무슨 노래를 듣냐면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도 골라봤는데 재밌어 하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심각하게 듣자면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프랭크 자파의 Valley Girl.
컬렉티브 소울이었습니다. 스킨. 잔자라잔잔잔. 예, 기대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령방송국에서 공공연하게 그리고 약간 은밀하게 우리끼리 이런 에로틱한 야한 어른들의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얘기긴 하지만 뭐 우리 청소년들이 엿들어도 그다지 해가 되지 않을 만한, 또 주창맞게 어르신들이 들으신다면, 죽어도 들으셔야겠다면, 예, 약간 무안은 하실지언정 눈살은 찌푸려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담은 못하겠네요. 요걸 또 코너 이름을 또 정해가지고 정규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코너 이름은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어디에? 네, 준비위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유령방송은 그러고 보니까 참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장사를 어저께 방송하면서 장사를 했던가. 고스트 스테이션 .lycos.co.kr로 오시면 되겠어요. 또 sbs.co.kr로 오셔도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엽서 안 받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가로 열고 나 안순진. 이름 일이나 환자 레벨 0. 이게 환자 클래스에서 온 글이기 때문에 사실 신빙성에 좀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해요. 어느 만큼 정도가 있을까? 사회가 그런 얘기를 터부시하고 감추고 그래서가 아니라, 굳이 그래서가 아니라 유교, 행위 그 자체가 진짜로 감이 안 잡힌다. 영화로는 봐서 알지만 으악 너무도 끔찍이다. 머리로 상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는데 으악 그게 어떻게. 이 얘기는 민망해서 제가 이게 참 뭐한데, 여자 몸에 그럴 만한 공간이 정말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 음탕하다고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굉장히 학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예요. 성격시간으로 생각하면 되죠. 하긴 아기도 여자 몸에서 살다가 나오는데 참으로 미묘하다. 사랑하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다 이해가 간단 말이다. 이건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가로 열고 나 이론적으로는 분명 빵빵한데 야한 영화도 아주 자세히 돌려보고 무삭제 본 어떤 영화도 본 적 있고 모양 어쩌고 그런 것도 본 적 있고 진짜로 궁금하다. 야식꼴랑한 음악을 오늘 듣다 보니 괜시리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애쉬 얼른 실습 대상을 찾아야 하는디. 가로 열고 후하하 처녀가 못하는 말이 없어 땡. 지가 다 해요. 자, 들으시는 분들 다 함께 땡. 조용한 걸. 나의 짧은 소개로는 정말 엄청 사랑해야 가능할 것 같다. 그러신 말씀. 자꾸 순진한 척하는 것 같아서 가증스러운데 나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데 아무튼 그거 고도의 사랑과 테크닉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런 모든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아무리 세상 팽팽 돌아가서 문란해지고 어쩌고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경험을 했건 앞두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당사자한테 가벼운 일도 아닌 것 같다. 가벼울 수가 없을 것 같다. 마왕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나 과연 이 방송이 어디까지 상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언어로 말이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그거를 내가 왜 알겠노? 내가 구성의 씨도 아니고. 참 이 말을 하자니 깝깝한데 이거를 말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딸내미가 와가지고 나중에 나이 꽤 이렇게 아버지인데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딸이 물어보면 이 대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모가.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상당수가 땡! 아니면 이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이러면서 패든가 아니면 공부나 해! 그 지금 만병통치약 그 말이 있잖아요. 공부나 해! 막 이걸로 밀어붙이든가 아니면은 그 때가 지금 몇 년도인데 막 황새가 물어온다는 둥. 그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들. 황새가 막 물어온다는 둥. 요즘 애들은 한 4살 5살만 돼도 알 거 다 아는데 막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애들 놓고서 막 황새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그런 집 저 진짜로 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더라. 와, 근데 애는 그거를 그렇지 뭐 막 이런 표정을 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막 듣고 있어 그냥. 그 애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볼 땐 분명히 모르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에, 이거를 말이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릴 때, 미성년일 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정말로 네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결혼할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나쁜 짓이고 막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그냥 갈 길을 정하는 아주 착한 청춘들도 있겠으나 이 요즘에 그따구 청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득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요. 있지, 그 놀아본 놈이 다 안단다. 그리고 그건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시시타분 고리타분하게 사시다가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믿지 말고, 이 오빠는 이 엉아는 있잖니 선수니까 그래 솔직히 놀아볼 만큼 놀아봤는데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자면 그거 다 돼요. 그리고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 참 묘해요. 요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삭막해지고 또 금전만능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원조 계제다 막 이런 얘기에서부터 사실 우리 길거리 나가보면 길거리가 이 밤에 딱 나가면 뭐 많이 보여요?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첫째 교회 십자가, 두 번째는 여관 간판 아니에요? 그 역설적으로 교회 간판하고 그 여관 불 들어와 있는 이 두 개가 거리에 딱 덮여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 뭐 제가 착해서 드는 그런 종류의 기분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막 속전속결의 관계와 그리고 추잡스러워 보이고 음탕해 보이고 굉장히 삭막해 보이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쑥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돼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만약 정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딱 만나서 우리 둘은 정말 그림 같은 사랑을 하겠고 뭐 우아한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막 순수 막 우린 그쪽으로 한번 가볼 거야라고 둘이 동의를 한다면 그걸 주위에서 뜯어 말릴 수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세상 이런 경우에는 탓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어, 뭐 타락했어, 뭐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뭐 진정 사랑이라고 몰라. 요즘 사람들이 사랑 모르면 그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자기 짝이랑 둘만 딱 알면 됐죠. 그리고 그런 짝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지금 새벽 2시인데 아름다운 밤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2시 때. 그리고 지금 이 새벽 2시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부분들, 예, 그 에로틱한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도록 축복드리고 싶고, 그리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는 한에서 정말 즐길 거 실컷 즐기고 다들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뭐 사실 허리 아래에 대한 일들을 논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풍토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뒤로 감춰서 뒤에 감추다 보면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썩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구석에 짱 박아놔서 이제 냄새 풍기고 썩고 갈 때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를 정당하려는 것은 아니고, 야. 그리고 또 지금 10대 분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짝을 만나서 그런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길게 혹은 짧게 이렇게 기다림을 가지셔야 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더 축복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놀아본 오빠 엉아를 믿으시고, 그거 그렇게 빨리 하려고 발버둥 치면요 나중에 재미없어요. 나중에 그거 한두 해 하고 말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공간, 자기의 짝이 올 때까지 그렇게 참을 줄 알면 그것도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말하라. 그걸 내가 뭐 어쩌겠냐. 내가 뭐 말한다고 듣겠냐. 그래서 매우 에로틱한 곡을 또 한 곡 준비를 해봤어요. 끝날 때 죽이죠. 예. 갑자기 무드 잡다 말고 이 노래 왜 틀었냐고요? 확 깨라고.
두 사람이 눈동자 마주보면서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분위기 확 깨시라고요. 예. 벨 페레즈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제목이 Kiss and Makeup이었어요. 불불불불 의외의 선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에 나오는 그 여성 아티스트들의 선곡 기준은 가슴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던져라 던져라 돌 던져라. 근데 글 제목이 나에게 돌 던질 놈들 다 나와라. 예, 이름은 안은주 씨. 아주 느끼하게 읽어주시길. 여기서 더 느끼하게? 곤란할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느끼하게 가면은 한섭지 뭐 토하실 때는 옆에 있는 봉투나 이런 데다. 자, 준비하세요. 예. 빈 그릇 같은 거 준비하시고. 오빠 너무 반갑군요. 숫자가 하나씩 많아짐에 따라 오늘 연예계에서 내가 오빠라고 외칠 수 있는 인간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현 상황에서 오빠의 출연이 너무 반갑습니다. 욕을 해라 욕을. 지하철에서 교복 입은 아주 이쁜 남학생들을 보며 씩 웃는 짓을 그만하려 했으나 오늘 역시 버스 안에서 그 짓을 하고야 말았답니다. 가로 열고 진짜 이뻤당. 하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소년이야말로 꿈속에 그리던 나의 님이 아닌가. 가로 닫고. 몇 살인데 이래. 한 5분간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한번 씩 웃어졌죠. 그랬더니 날 아주 미친 여자 쳐다보듯 하면서 내려버리더군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남자들도 이쁜 여자 가로 열고 어릴수록 좋다죠. 대마왕님. 왜 날 보고 물어봐 그런 걸. 이상한 를 쳐다보듯 나도 이쁜 남자 본 죄밖에 없는데 힘이 빠지더군요. 이쁜 남자 볼 자격도 없나? 지들이 얼굴 좀 된다고 나에게 그런 눈초리를 그 이쁜 소년에게 한마디만 할까 합니다. 근데 너 진짜 이쁘더라. 몇 살이니? 누난 24이란다. 띠 열받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 방송 듣고 있는 소년들, 앞으로 누나들이 니들을 보고 웃을 땐 같이 웃어줍시다. 니들의 환한 웃음에 하루가 즐거운 누나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유령방송국에서는 이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을 볼 때 은큼한 생각들을 하며 혹은 하든 안 하든 예쁜 여자들은 무지하게 좋아하며 여자들은 뭐 그거보다는 약간 소탈한 듯한 이렇게 알려져 있는 혹은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좀이라도 무안해야만 하는 이런 사회풍습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많은 이런 음탕한 여성분들의 음탕한은 아니다. 뭐 그 소년 보고서 뭐 뜨겁게 삐리리하게 느꼈다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밝히는 여자분들 많이 오세요. SM69 캐릭 마녀 첫 방을 중간부터 들었던 터라 첫 방일 줄 모르고 오늘 해철신 라디오 한다 하고 저하라 했다. 이 통신 문체로 쓰신 분들 글은 읽을 때 이렇게 제가 발음이 어긋나 버려요. 해철씨는 역시 멋지다. 라디오 안 들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들어야겠다. 어제도 재밌었다. 혼자 책상에 앉아 킥킥거리고 웃었다. 오늘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난 마녀일까 혼자일까 고민했는데 친구들이 넌 당연히 마녀야 했다. 뭐 정신분열에 결정지연증 정서불안에 남들이 쯧쯧쯧하고 나를 보는 걸 보면 환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마녀다. 쇠사슬과 손가락 패티시즘이 있는 마녀. 아이디 SM에서 SM이 무슨 뜻인지 해철 씨는 잘 아시리라 미슈입니다. M을 대문자로 쓴 이유는 나는 M적인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 다음은 차마 읽을 수가 없다. 이거는 방송에서 삭제되고 안 떼고를 떠나서 요즘 뭐 하는 동네야 우리 동네가. 오케이. 야해지는 건 우리 여기까지. 노래 듣겠어요. 우리 건전한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밤에 또 웅크리고 앉아있다 계속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 보면은 몸에 피도 잘 안 돌고 또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야하 한번 외치고 헛둘 헛둘 체조하면서 우리 건강한 밤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어요. 네크의 마이 쉐로나를 들었습니다.
쓰긴 써야 하는데. 이름 그라인더, 클라스 마녀. 쓸거리가 없다. 정말이지. 난 글 쓰는 게 싫다. 난 글 쓰는데 재주가 없어서 내가 쓴 글을 내가 보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 시작했던 글의 내용과 끝나는 내용이 틀리다. 앞에 시작했던 글의 내용과 끝나는 내용이 틀리다. 물론 중간 내용이 틀린 건 당근이다. 그러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참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레벨을 올려야 할지 정말이지 무지 걱정이 된다. 난 재미있는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데 내가 쓴 글이 이슈가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한 번에 레벨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도 한 줄이면 되는 얘기를 몇 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건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계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은 정말로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글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글재주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 글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꾸며서 눈에 이렇게 튀려고 일부러 이런 걸까요? 바보하고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데 정말 모르겠단 말이야.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곰곰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